안녕하세요, 김누킹입니다. 아우디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차로 살 때 할인을 많이 해줘서 경쟁사 대비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감가로 인해서 개꿀 매물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하는 브랜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구형 아우디 말고 한국에 출시된 지 4년밖에 안 된 신형 아우디 A7은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현재 중고차 시세와 함께 장단점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우디 A7은 신차값에서 보통 10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인액과 함께 감가까지 더해졌으면 얼마나 더 싸졌을까요? 감가의 왕이라는 명성에 맞게 흠씬 두들겨 맞았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아우디 A7 55 TFSI입니다. 6기통 가솔린 모델이죠. 세부 사항으로는 2021년식에 85,000km의 마일리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과연 3년이 지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총 감가액은 4,211만원이 싸진 5,300만원 정도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얼마 안 빠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너무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감가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차가 좋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3년 만에 반값이 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차들은 솔직히 개꿀 가성비라기보다는 그 차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스러운 감가액은 아닐지라도 내가 만약 이 차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할인 1000만원 빼고 1년에 거진 1000만원씩 감가를 당한 격입니다. 본인의 1년 저금 액수를 생각해본다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우디 A7 가솔린 모델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과 파나메라에도 사용되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EA839 V형 6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어 기대와 걱정이 함께 공존하는 엔진이죠. 연비는 당연히 리터당 10km도 안 나오고 시내에서는 리터당 4km도 심심치 않게 보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면서 그까짓 연비 걱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A7은 뒤태 맛집이라고 소문난 차량이며 우아한 디자인의 넘사벽이었던 벤츠의 CLS보다 오히려 외관에서 더 평가가 좋았던 차량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새 디자인만 딱 놓고 본다면 솔직히 벤츠 BM보다는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조명회사인 아우디의 노력도 있겠지만 죽쓰고 있는 벤츠 BM의 디자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한 수 거두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아우디는 한국에서 이미지 날아가서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아우디 A7은 뒤태뿐만 아니라 깐진하는 프레임 리스토어를 달고 있는데 그로 인한 약점인 방음 부분에서도 이중 접합 유리를 든든하게 끼워둬서 정숙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프레임 리스토어는 솔직히 구조상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장고장이 나기도 쉬우며 유리 파손의 위험도 있죠. 한마디로 공기 저항과 멋 빼고는 그렇다 할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런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놈일수록 멋있어진다니까. 뿐만 아니라 앞유리 히팅, 헤드업 디스플레이, 실내 최고급 가죽, 레이저 라이트 등등 웬만한 고급 옵션을 전부 달고 있는 아우디의 스포티하고 럭셔리한 고급 모델입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CLS가 있지만 CLS보다 실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가족을 태우기에도 더욱 용이하고 비교적 컴포트 세팅에 더욱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선택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트렁크가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빠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얼굴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우디 A7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7 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좋은 차가 똥차가 되지는 않겠지만 옆집 바둑이도 있고 앞집 영숙이도 있는데 나만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입니다. 바로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입니다. 경쟁 차종인 벤츠의 CLS는 에어 서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아우디는 없다? 에어서스의 효용이 얼마나 뛰어난지보다 단지 그 없다는 말 그 자체가 아주 큰 단점입니다. 심지어 이 차량은 신차가로 1억 수준의 차라는 점에서 이 부재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실차주 평가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고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고로 살 때는 차라리 에어 서스가 없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장점 아니에요? 다음 단점으로는 이 차는 아우디의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DCT 미션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DCT 미션의 장점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변속과 함께 동력 손실도 적고 스포티하기 때문에 고성능을 지향하는 A7에 맞는 성향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고성능 차를 고성능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적은 대한민국에서는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단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사용 시의 불편함이 성능의 우월함을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동 변속기가 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아우디 A7이 벤츠의 CLS보다 내부 공간이 넉넉하고 활용도도 높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슷한 놈 CLS와의 비교일 뿐입니다. 쿠페형 스타일의 외관은 태생적으로 실내 공간을 갉아먹고 뒷자리 머리 공간이 일반 세단에 비해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A7이 CLS보다 좀 더 패밀리카에 가까운 것은 맞으나 키가 큰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부모님을 태울 일이 많은 패밀리카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간 따질 거면 펠리세이드 사지 왜 여기서 알짱대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원래 깐지나는 패스트백은 머리를 생각하지 않는 법입니다. 공간이 아쉬울 때마다 나는 멋진 차를 타고 있다고 되새기면서 극복하면 될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7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아우디가 많이 힘든 것 같네요. 예전에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엄청난 하차감을 자랑했고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우디라고 하면 중고로라도 사려고 우리 어깨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맸던 차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솔직히 그때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따진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내에서만큼은 아우디는 조금씩 저물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인류 자동차 기업을 훈수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나가는 시기도 있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명 조지는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는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찾아오죠.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면 불평불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더욱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성장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하나 새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이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필살기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잘 나갈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다시 튀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성을 만드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시나 그렇듯 뻘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